안녕하세요. 리딩 타이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중등 수업 도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이 수업을 한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라헐 판 코에이 글 그리고 박종대 옮김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죠. 자, 이 책은 그 공주의 인간 개 노릇을 하던 바르톨로메가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벨라스케스의 걸작 그림에서 비롯된 어느 작고 위대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는 이제 17세기 스페인을 배경으로 쓴 작품인데요. 이 책의 실마리가 되는 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라스 메니나스의 나오는 그 그림의 구석 한쪽에 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개를 보면서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를 했어요. 작가는 이 그림에 나오는 개가 사실은 난쟁이 바르톨로메였는데 그가 개 그 옷을 뒤집어 쓰고 공주의 인간계 노릇을 했다고 설정을 하고 작품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놀라운 이 상상력이 우리를 스페인 거리로 데려가게 되고요. 17세기 스페인으로 데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그 스페인의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바로 17세기 회화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벨라스케스의 대표적인 작품인 이 시녀들,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작품이죠. 이 책 속에 바르톨로메라는 장애를 가진 한 소년이 있는데요. 이 소년은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키도 굉장히 작고 팔다리는 길고. 자, 그래서 이 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예전의 책보다 이제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 책을 펼치면 표지를 감싸고 있는 이 종이 모자이크 무늬가 들어와요. 마치 그 스페인 궁궐 바닥을 장식하고 있는 듯한 그 기악적인 무늬.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 겉 종이를 벗기고 안에 표지를 보면 그 기괴한 얼굴의 인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펼치면 표지에도 굉장히 그 못생긴 인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종이를 펼쳐서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개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이 개는 바로 이 시녀들에 있는 오른쪽 아래쪽에 앉아있는, 그리고 이제 한 소년이 발로 얘를 이렇게 누르고 있죠. 이 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책은 분량이 330페이지 정도 됩니다. 물론 문장이나 그 전개 방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분량이 많고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또 사건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서 읽어 나가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인물관계도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미리 배부를 해서 이 인물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해오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고향에 있었을 때, 이 바르톨로메 가족이 고향에 있었을 때 벌어졌던 일들을 이 인물관계도를 보고 정리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엔 이 아버지가 공주님의 마차를 몰게 돼요. 그래서 마드리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골에서 마드리드로 가게 돼서 알카사르 궁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카사르 궁전의 인물들과 그 다음에 그 궁정 안에 있었던 그 화방 사람들, 그 안에 궁정 화가인 벨라스케스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인물 관계들을 보고 인물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장면을 골라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른 장면을 여기에 페이지와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상황 설명을 하게 한 후에, 그러니까 이 장면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장면과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들었던 생각과 느낌을 옆에 정리를 해오게 합니다. 요 장면 고르는 걸 한 두세 개 정도 골라오게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골라온 장면들을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그 소감이나 느낌을 이야기하게 하고요. 자, 그리고 독서 감상문을 쓸 때 그 팁이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요 결정적 이 장면에 내가 고른 장면과 그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연결을 하면 한 편의 독서 감상문이 됩니다. 이걸 가급적이면 책 속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게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글 자체가 별로 생명력이 없는 글이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을 고르고 생각과 느낌을 적게 하는 활동은 아주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 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또 다른 학생들과도 대화를 나누는 걸 들으면 학생들이 자기만의 생각과 느낌을 적기가 조금 쉬워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친구들이 서로 대답을 하면서 유도하게 합니다. 친구들이 많이 뽑아낸 키워드가 장애, 능력, 가족, 도움, 자존감, 존재 등. 이제 확실히 중학생들은 많이 커서 많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가 나왔어요. 책 속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제 완성된 질문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묻고 대답도 하고 반론을 하기도 하면서 또 그 반론을 막아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의 역할은 그 과정에서 사회자로서 대화가 잘 진행되도록 보조를 해주고요. 만약에 대화가 잘 안 끌어져 나온다면 제가 먼저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질문을 던져주면 아이들이 대답을 하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의 생각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재미없는 수업이 되죠. 자, 그리고 정리와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장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학생들이 떠올린 그 질문들이 일단 제가 먼저 예를 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바르톨로메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왜 천하게 여겼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 카톨릭 국가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했대요.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일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바로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 카톨릭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장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결과로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중심 키워드 단어를 가지고 만든 질문들을 서로 묻고 답하는데 굉장히 신기했던 건 질문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부분들이 서로 일치해서 신기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를 이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데요. 이 바르톨로메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당시 스페인 사회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나는 누군가? 또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그 펠리페 4세의 딸이었던 그 철없던 마르가리타 공주 6살이었나요? 5살이었나요? 이 공주의 인간계 노릇을 하면서 이 바르톨로메가 인간으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며 속상해해요. 하지만 이 바르톨로메는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호안나 누나의 도움으로 글도 읽고 쓰게 되고 그림도 그리고 궁정 화가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 예술가들, 이 궁정 화가들은 이 바르톨로메의 장애를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는 걸 보면 아, 역시 이 예술가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이다 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어쨌든 그 누구도 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훼손시킬 수 없음을 이 바르톨로메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예술이라는 것이 벨라스케스도 어떻게 보면 이 그림 속에 다양한 장애를 가진 궁정에 소속되어서 그 왕족들의 장난감, 마치 그 놀잇감처럼 여겨졌던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러 화면 한쪽을 차지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벨라스케스 같은 이 예술가들, 바로 이 예술의 존재는, 예술의 가치는 인간의 그 존재 그 자체를 증명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한번 미술관에도 가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 자신의 존재 이유, 어떻게 보면 이유를 직접 찾는 것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난 모든 사람들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내 삶의 빛이 되고, 힘들면 그 빛이 약해질 수도 있죠. 또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더 환하게 빛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빛 자체가 내 존재이다. 그래서 그 빛을 꺼뜨리지 않고 이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일, 그게 바로 내 존재의 이유임을 이 책의 주인공 바르톨로메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우리 중학생들이 사춘기도 오고 그리고 생각과 고민이 많아져요. 그래서 앞으로 진로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땐 내 존재 자체가 빛이니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론 어른인 저도 쉽지는 않지만요. 이 삶을 살아나간다는 게 뭐 어른이든 아이든 다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래도 어쨌든 제가 조금 더 많이 살아왔으니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하루 또 빛을 밝히는 하루,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빛이 되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 책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 바르톨로메를 통해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